퇴근하고 뭐 할래? 시작하겠습니다. 몇 개의 키워드로 제 최근 관심사를 풀어드리는 쇼센의 마이붐 시간입니다. 와, 마이브 네. 오랜만에 진짜. 네, 마이붐이. 미니 코너 변함없이 돌아왔습니다. 네. 변함이 없네요. 일단 그 멘트 뭔가 변해야 된다라는 거야 지금? 네. 변해야 아니, 산다. 네, 아이, 키워드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마스크 해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1차원이 되고 싶어. 그다음에 뭔가 세 번째 프로그램 이름 키워드는 같은데, 이거? 파친코입니다. 파친코. 저 정말 최근 관심사라서 하나씩 키워드로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마스크 해제부터 설명을 드리면 물론 이거는 최근 이게 이제 방송이 나갈 시점에서는 뭐 정말로 이제 많은 변화가 더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그 최근에 그 주식 어플을 키지 않고 있다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생각이 나면 그냥 켜요. 키고 또 마음 상해하고 또 끄고 이러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켰는데 갑자기 확 오른 게 있는 거예요. 뭐. 물론 그래도 여전히 마이너스지만 근데 이제 뭐가 이렇게 확 올랐지? 그 있죠. 말도 안 되는 붉은 기둥이 확 쏟아지는 경우 진짜 없는 경우거든요. 붉은색 좋죠. 네.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봤더니 화장품주가 계속 완전 바닥을 기다가 갑자기 이제 상승을 한 반등이에요, 거예요. 이제 마스크 벗고 화장을 많이 한다. 뭐 이런 뜻인가요? 네. 그래서 이유를 제가 이제 알아봤더니 제가 나중에 마스크 벗을 소식을 때가 안 거예요. 왔다.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된다는 뉴스가 뜨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정말로 마스크를 안 해도 되는 그런 때가 정말 우리가 언제 마스크 벗을까 이 얘기만 했는데 이제 곧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마스크 했어요. 벗고 다니면 부끄러울 것 같아. 근데 그러면 이제 나는 저기 면도기 주식 좀 사야겠다. 남성들 위해서. 마스크를 하면 면도 안 하시는 게 있었어요? 있었죠. 진짜? 안 해도 돼. 좀 대부분 덮어주니까. 정말. 매일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이제 마스크 한 기간이 꽤 오래됐잖아요. 생각보다. 근데 마스크를 한 이후에 신입생으로서 저희 학원에 입학한 친구들이 있어요. 등록한 친구들이. 근데 그 친구도 저의 모습을 마찬가지고 저도 그 친구의 모습을 절반을 모른 채로 1년 넘게 그렇죠. 수업을 한 거예요. 수업 때 벗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서로의 진면모를 인제 보겠구나. 네. 약간 이러한 생각도 들고. 처음에 언뜻 잘 못 알아봐요. 네, 깜짝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길거리에서도 이제 그 마스크를 하면 다 비슷비슷해 보이니까 애들을 못 알아보고 지나치고 막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또 생각이 나더라고. 제가 마스크를 처음 하던 시기에 그 지인들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뭐 하냐. 그래서 지금 뭐 마스크하고 뭐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마스크하고 수업했다. 아니면 뭐 마스크하고 뭐 모임에 나갔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다가 그분은 마스크하고 운동 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세상이 다 있다면서 무슨 운동을 할 때 어떻게 마스크를 끼고 운동을 하냐.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런 거야. 나중에 우리 우리 자식 세대들한테 우리는 예전에 마스크하고 운동도 했었어.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 하던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해서 진짜 이 특정 세대, 특정 시대를 가리키는 어떤 아이콘으로 마스크가 나중에 유물처럼 남지 않을까. 막 전시실에도 각종 디자인 마스크, 막 KF도 시작해가지고 막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콧구멍에만 넣는 마스크 뭐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게 마스크가 굉장히 나한테 시간이 흐르면 이제 중요한 사물로서 기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행도 이제는 자가격리 의무 없이 이제 해제된다고 뉴스 방송을 받고 화장품주랑 여행주도 또 이제 활기를 띠겠군요. 이제 진작 기대심이 다 반영돼가지고요. 이미 다 끝났으니까. 이미 끝났고. 내릴 일만 남았습니다. 그럼 못 사네. 그래서 이 마스크 없이 여행 가기. 그리고 뭐 여름 휴가 때 마스크 없이 약간 햇빛도 쬐고 뭐 그런 이제 바닷가도 놀러 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1차원이 되고 싶어라는 키워드입니다. 사실 애니메이션 아니요. 먼저 아닙니까? 이제 소설책 이름인데요. 이제 제가 원래 이제 작가 이름으로 키워드를 할까 하다가 조금 더 호기심을 부추기는 제목인 것 같아서 제가 이 제목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작가분이요. 박상영 작가님이세요. 그래서 뭐 방구석 일렬인가요? TV 네. 프로그램 아마 거기에 패널로도 아마 나오신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이 책을 되게 유명해서 재밌다고는 듣고 있었는데 아마 작년에 발간된 비교적 신간일 거예요. 근데 제 친구가 저만큼 이제 책 좋아하고 특히 이제 순문학을 사랑하는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 지금 이 책 읽고 있는데 너무 재밌고 특히 우리 세대가 공감할 만한 얘기들이 되게 많다. 그 약간 응답하라 같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세대면 저랑 이렇게 쇼세님 뭐 다 합쳐질 수 있죠. 네, 그렇죠. 다 한 우리. 박사님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뭔 소리야 한 지금? 박사님도 아니 레트로 하면 여기 홍 박사님이 제일 레트로인데 왜 그래? 한 박사님도 그때 이제 세대를 공감하실 이렇게 거예요. 나눌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그거에 약간 꽂혔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친구가 이러는 거, 이 사람 진짜 이야기꾼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이제 뭐 제 글 쓰느라고 막 너무 이게 여념이 없어서 이제 진짜 이야기꾼이라는 말에 약간 그 자극을 느낀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감탄을 할 정도로 얼마나 잘 쓰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 책을 관심 갖고 읽게 됐는데 약간 그런 향수를 되게 많이 자극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배경이 학생들인데 2002년 월드컵 때 독서실에서 뭐 공부하는 뭐 얘기라든지 이 주인공이 학생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 제가 읽었던 막 재밌는 만화책 막 이름들이 나와요. 뭐 나나라든지 뭐 문구 이야기라든지 뭐 박희정 씨의 뭐 만화 뭐 호텔 아프리카라든지 뭐 이런 만화 제목들이 이제 막 나오는데 막 그것도 되게 향수를 자극하고 근데 사실 이 박상영 작가님을 얘기할 때 제가 나중에 한번 꼭 다뤄보고 싶은 키워드이긴 한데요.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이제 퀴어 문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퀴어 문학이나 퀴어 영화 같은 경우는 하나의 장르로서 언젠가는 한번 다루고 싶기는 한데 요즘 굉장히 문단이나 아니면은 각종 그 영화면 영화, 드라마면 드라마에서 되게 주목받고 있어요. 이 퀴어 장르가.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굉장히 좀 금기시될 만큼 사람들이 편견도 많이 있었고 이런 어떤 동성애적인 키워드에 대해서 비일상적인 것으로 사실은 받아들였는데 요즘은 유튜브 콘텐츠로도 너무 많고 퀴어적인 장르를 일반인들도 너무 쉽게 접하고 있고 즐겁게 이제 이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박상영 작가가 인기를 끄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게다가 박상영 작가의 그런 톤이 굉장히 제가 이제 매력적으로 느꼈던 게 제 편견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그런 어떤 소수자로서의 차별이라든지 피해의식이라든지 심파성 같은 게 상당히 배제되어 있어요. 굉장히 재기발랄하고 그리고 그러한 그 어떤 키워드에 얽매이지 않는 그냥 모두가 겪을 만한 고민들 모두가 겪을 만한 연애 얘기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보편성 있게 그려진 게 되게 좋더라고요. 재기발랄한 굉장히 그런 문체를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낭만적이에요. 저는 낭만적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세상에 이렇게 순수하게 누굴 좋아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이제 사랑하고 이런 게 존재할 수 있을까 되게 회의감이 들 때 이 박상영 작가의 글을 읽으면 굉장히 좀 순수한 퓨어한 사랑에 대한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1차원이 되고 싶다와 대도시의 사랑법이라는 대도시의 사랑법 같은 경우 단편집인데 두 작품을 둘 다 너무 재밌게 읽어서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1차원이 되고 싶다가 무슨 말이에요? 이건 읽어보셔야 돼요. 이걸 얘기해주면 약간 스포가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1차원이 되고 싶어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4차원은? 키워드는 파친코입니다. 파친코는 너무 요새 핫한 이슈여가지고 너무 많은 리뷰들이나 이제 그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저는 약간 그 반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유명하면 오히려 더 안 보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파친코는 제가 되게 영화나 드라마 볼 때 되게 제 취향이라고 많이 말씀드리는 게 화면에 되게 시각적인 연출 되게 좋아한다고 예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파친코를 시각적인 연출 면에서 칭찬하는 거를 너무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그 호기심이 자극되더라고요. 그래서 연출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해서 애플 TV에 가입을 해서 그래서 방영을 지금 지금 가입할 게 참 많아요. 네, 방영 중이기 때문에 원래 제가 또 미완된 거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애플 TV가 7일간 공짜잖아요. 그래서 에피소드 다 올라가면 그때 딱 가입해서 7일 동안 몰아보고 빠질 생각이거든요. 이게 현명한 거야. 네, 근데 지금 난 못 기다리고 참겠는 있습니다. 거야. 네. 그래서 그게 참기 쉽지 봤는데 않죠. 미리 보기 이런 거 참. 결론 얘기하면 후회하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애플 너무 TV. 좋았고 지금 이제 4화까지 아마 업로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3화
3화까지 봤어요. 3화까지 봤는데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물론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민진 작가의 원작 소설 있죠. 동명의 원작 소설이 이제 8부작으로 드라마화된 거라고 보실 수 있고요. 간단한 줄거리는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그 식민지 지배하의 그 고통 속에서 가족과 자식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여성 주인공 선자라는 캐릭터인데 이 선자라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한 한인 이민 가족을 4대간 조명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리뷰를 보면서도 느꼈지만 역시나 연기력들이 배우들의 연기력이 너무 대단하고요. 가장 이제 요새 주목받는 게 주인공 선자 역할을 나이대별로 세 분이 나눠서 하시거든요. 아역 배우 전윤아님이랑 그다음에 김미나 배우님, 그다음에 윤여정 배우님이 하시는데 김미나 배우님이 굉장히 지금 주목받고 계세요. 그래서 신인인데 굉장히 매력적인 외모는 물론이고 표정 연기나 어떤 그런 연기가 이 선자라는 캐릭터를 정말 잘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고 신기하게 아역과 김이나 배우님, 그리고 윤여정 배우님의 그 외모가 다른데도 같은 사람으로 느껴져요. 나는 그게 되게 대단하다라고 느꼈고요. 연기와 연출의 힘이죠. 그래서 주연뿐 아니라 조연까지 일일이 다 빛나는 게 쉽지 않은데 이 드라마는 정말 연기력 면에서 정말 매력적인 배우진들을 만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프닝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오프닝. 그러니까 이 프로듀서가 이 내용 자체로 무거운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오프닝 씬이 즐거운 선물처럼 느껴지길 바랬다라고 해서 굉장히 밝고 아름답고 발랄한 영상을 연출하면서 배우진들이 막 춤을 춰요. 그래서 음악도 매력적이지만 그 영상미 때문에 오프닝을 스킵 안 하고 보는 진짜 몇 안 되는 드라마인 것 원래 같습니다. 그 바로 넘. 선생님이 아주 극찬을 하시는 드라마네요. 그래서 좀 재밌는 결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일제강점기 그리고 약간 그 토지 같은 서사시를 다루는 이런 드라마 특유의 그 뭐라 그러죠?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 빛깔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완전 한국인이 제작한 게 아니라 미드잖아요, 이게 미드. 그렇죠. 미국 자본이 들어간 데다가 이 그 제작진들이 2세나 3세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느낌이 그 완전 미나리 헛소리 난다. 그러니까 미나리보다도 조금 더 낯선 느낌이 저는 그렇지. 들더라고요. 예. 근데 내용은 완전히 그 한복 입고 완전히 그 사극 톤이 있거든요. 그냥 미드죠, 미드. 이거는 미국 드라마고 그냥 정체성이 미드고 그냥 한국 어. 배우가 출연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 톤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근데 이 파친코의 극 중에 공간적인 배경이 어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왔다 갔다 해요. 부산 영도가 메인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제가 태어나서 고향이잖아요. 어린 시절을 보냈던. 저도 예, 부산 영도에서 영도. 태어났죠. 그래서 여기 파친코 보면 부산 영도 한번 가보고 그래서 막 싶다. 어시장 그게 이제 계속 제가 나오는데 여기 다 뛰어다니고 했죠. 어. 그래서 뭐 공간 보면은 다 알죠. 저희 그래. 고향을 보시면서 청취자 여러분들 감흥에 한번 젖어 보시기를. 아니 왜 그게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굉장히 뻔한 심파 아니고 연출적으로도 신선하다는 거를 미리 알려드리고 싶어요. 홍 박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부산 영도를 배경으로 한 파친코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뭐야? 이렇게 남의 미니 코너에 수저를 올린다고요? 홍 박사는 영도를 떠났지만 저는 계속 있었습니다. 네, 파친코까지 저희 마이붐 소개해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